옛날 김진산의 집에 성질이 고약해 시집을 가지 못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에 화가 나 있었으며 하인들에게 막말하고 부모한테 대드는 못된 딸이었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나? 내 꽃신을 가로로 가지런히 놓아두라고 했지 않나? 아이고 아씨, 제 눈에는 가지런히 잘 놓아둔 것 같은데 왜 그리 노여워하십니까? 뭐라 씨부리는 거가? 이게 네 눈에는 가지런해 보이나? 네 이빨 뽑아다가 가지런한 게 뭔지 내 보여줄까? 그리하면 제대로 알겠나? 죄송합니다. 쇳내 다음부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아랫사람을 쥐 잡듯 하고 윗사람에게도 아나무인으로 구는 딸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을에서 망난이라고 소문나 예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가겠다는 사내는 하나도 없었죠. 딸의 혼기가 지나도 데려가겠다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자 부모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는 사내에게 지참금 300냥을 주겠다는 방을 시장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얼마나 망나니인지 아는 마을 사람들은 그 방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김진사 댁따님을 누가 데려간다고 이리 방까지 붙였냔 말인가? 그렇지. 강아지나 송아지가 망나니처럼 구는 것은 말이 안 통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저리 개나 소처럼 구는데 누가 데려가려 한단 말이냐. 그런 어느 날 김진사네의 거지 행색을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붙은 방을 보고 따님과 결혼하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진사 어르신께서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오늘 밤 바로 식을 올리고 따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김진사는 행색이 무척이나 볼품 없어서 사내를 쫓아내려고 하였지만 얼굴에서 알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기에 그를 안으로 들였죠. 그리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겉모습과는 달리 심지가 곱고 선함이 느껴지는 사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여보. 아무리 우리 딸이 개망난이라지만 어찌 저리 없어 보이는 사내와 백년가약을 맺게 할 수 있습니까? 부인, 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시오? 사람 보는 눈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라네. 그러니 나를 믿고 딸을 저 사내에게 맡겨봅시다. 부인은 반대했지만 고래 심줄 같은 김진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급히 조촐한 혼례식이 진행되었는데 딸은 자신의 신랑감이라는 사내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내 그 집 만들라고 이제 가정 곱게 키우셨답니까? 어찌 저런 거렁뱅이 같은 사내에게 시집가라 한단 말입니까? 내 저놈에게 시집갈 바에는 확 혀를 깨묻고 죽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혀 깨물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인지 부모님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죠. 항상 하던 협박이 통하지 않자 딸은 발을 동동거리며 화를 냈는데 그것을 본 사내가 품에서 장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죽는다고 하면 내 도울 의향이 있어. 그리고 영혼 결혼식도 결혼식인지라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영혼 결혼식을 한 뒤 돈을 받고 떠나면 돼요. 솔직히 그래야 하는 게 더 편할 듯 싶소만. 딸은 진짜 광기에 사로잡힌 사내의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일이 겁박하면 달래주기 마련인데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사내의 말이 무섭고 서운했죠. 신랑과 딸은 급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부잣집 결혼식에 걸맞지 않은 아주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그리고 둘은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바로 신랑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신랑의 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신부는 거지인 줄 알았던 신랑에게 집이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랐죠. 거렁뱅이인 줄 알았는데 집이 있었습니까? 아이고야, 나름 잘 사는 거렁뱅인가 본데 시집 한번 잘 갔네요. 한데 집이라 해놓고 거지 같은 움막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신부의 비꼬는 말투에 신랑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도착한 신랑의 집. 신부는 신랑이 사는 곳을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자신이 살고 있던 집보다 더 크고 웅장한 기와집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집에 도착하니 하인들과 집안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 줬습니다. 거지인 줄 알았더만 완전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신랑의 정체를 알게 된 여인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니. 이세의 신부,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럼 안방이 어디인가요?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왜 물어보긴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안방은 서방님과 제가 차지하면 되겠군요.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안방에서 살게 되다니 부잣집 마님이 되어 참말로 기분 좋네요. 아니, 당신이 살 곳은 안방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랑방에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여봐라, 뭣들 하느냐? 어서 새로운 마님을 사랑방으로 안내하거라. 아니, 서방님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혼인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혼인데 어찌 홀로 독수공방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돈이 필요해서 당신과 결혼을 한 것이라고. 그리고 돈을 받은 이상 당신의 존재는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에서 사라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랑의 차가운 말투에 신부는 화가 나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말을 왜 그리 하노? 내가 고분고분 네 말을 들어줬더만. 지가 뭐 잘난 줄 알고 그리 시부리는 거가? 성질 참고 살랬더만 안 되겠네 이거. 내 집으로 돌아가련다. 비키거라. 성질을 내며 집을 나가려고 하는 새 신부를 하인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리 폐악질을 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봐라, 어서 새 마님을 사랑방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뭣들 하는 것이냐?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려고 하노? 내 참 더러워서 제발로 알아서 갈 터이니 몸에 손 떼지 마라. 손 댔다 하면 손가락을 다 분질러 버릴 것이다. 하인들은 신랑의 말에 신부를 데리고 집 구석에 있는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안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골방이었고 하인들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죠. 향단이라는 여종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죠. 마님, 이곳에 온 지도 어언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이곳이 마음에 드십니까? 향단아, 네 돌대가리가. 네 같으면 요 조그마한 곳에서만 지내는데 마음이 편안하겠나? 머리는 창포 기름 바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라고 있는 것이지. 너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 에이, 그래도 제가 있으니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말 동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랑방과 안뜰에서만 지내게 된 신부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향단이라는 여종이 있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서 얼굴을 비추고는 아픈 곳은 없냐, 불편한 곳은 없냐 물어볼 뿐이었죠. 부인,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아주 아파 뒤지겠는데. 이 답답한 곳에서 사니까 내가 화병이 나가 죽겠다. 서방, 니는 왜 내한테 이러는 긴데? 괜찮은가 보구려. 다음에 다시 오겠소. 짜증나니까 살아있을 때 말고 뒤지면 영원으로 오소. 그리 3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신랑은 신부에게 처갓집에 갈 테니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3달을 사랑방에서 갇혀 지냈기에 신이 나서 옷도 대충 차려입고 신랑을 따라 길을 나섰죠. 그런데 친정으로 가는 길에 밭을 갈고 있는 소를 보며 신랑이 부인, 저 사슴 밭을 참 잘 갈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눈깔이 검은 자가 햇빛에 바랜 겁니까? 아님 꼬리 바람난 모처럼 숭숭 뚫린 겁니까? 서방님, 저것은 소입니다, 소. 어찌 그리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리 말하자 신랑은 신부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서 친정집으로 가야지요. 왜 다시 돌아가신단 말씀이십니까? 변한 게 없는 더러운 성격의 당신을 어찌 처갓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오?
이대로는 내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러니 돌아갑시다. 아니, 이놈아. 네 부모가 내 부모지. 내가 보고 싶다는데 왜 네가 볼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거가? 얼굴이 못생겨서 그러노? 신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 사랑방에 가둬버렸습니다. 아니, 마님, 친정집에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은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향단이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향단이가 말했습니다. 마님 역시 고집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인 어르신은 고집이 마님보다 더 마치 새 힘줄처럼 셉니다. 독하기도 얼마나 독한지 임진왜란 때 다친 몸을 이끌고 한 달 동안 산을 기다시피 해서 집까지 돌아왔다 합니다. 그러니 반항은 그만하시고 어르신의 뜻을 따르시는 게 어떠한지요? 예전 같으면 여종이 자신에게 충고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둘밖에 없는 곳이었고 그동안 지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기에 신부는 향단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그리 3개월이 지나고 또 다시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서방님? 고운 말로 인사하는 신부를 본 신랑은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말했죠. 부인, 보통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어서 가서 의원을 불러오겠소. 아니, 나보다 빠른 돌쇠를 시켜서 불러올 테니 어서 가서 누워 있으시구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요 근래 예법을 익혀가지고 말투나 행동 거지가 바뀐 것뿐입니다. 왜 싫습니까? 아니요. 일이 빠른 시간에 바뀔 줄을 몰라서. 향단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소학과 가래를 매일같이 읽고 쓰며 익히도록 노력했지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구려. 아주 잘했소. 그나저나 내가 또 일이 들린 것은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려고 함이니 어서 준비하고 나오시게. 둘은 또 다시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3달 만에 외출이었죠. 신랑은 이번에는 길을 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부인, 저 소 좀 보시오. 어찌 저리 앙증맞고 귀여운지 모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참지 못하고 또 다시 예전 말버릇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서방님. 검은 자에 바둑알을 박은 것입니까? 어찌 그리 보고도 모르시는지요? 저 동물은 개입니다, 개. 서방님도 가끔씩 술 마시면 되는 게 말입니다. 멍멍이 말입니다. 사실 부인은 소학과 가래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신랑의 비위를 맞춰 이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처갓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일러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순순히 끌려가지 않고 신랑의 손을 벗어나 도망치려 하였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인이 합세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고 또 다시 꼼짝없이 사랑방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신부는 향단이와 함께 단 둘이 사랑방에서 지내니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도망칠 궁리도 하고 실제로 담을 넘어 도망치기도 하였지만 얼마 안 가 잡혀버리고 말았죠. 사랑방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는 감옥. 그제서야 부인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후광 때문이지 자신이 진정 잘나서 사람들이 고개 숙인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죠. 그리고 신랑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에게 모질게 대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보다 더욱더 성격이 모난 작자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 1년쯤 되는 해 신랑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부인, 처갓집에 갑시다. 간결한 한마디의 말. 신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곳에서 자존심은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에 그냥 신랑의 말에 따라 길을 떠날 채비를 했죠. 그리하여 3번째 처갓집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신랑이 가는 길에 핀 들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 이쁜 나무가 피어 있단 말이오? 신부는 이번에도 입이 근질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같이 말했다가는 다시 집으로 끌려갈 테고 이번에는 1년이 넘어 2,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리고는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들꽃입니다. 말하고 나서 눈치를 살피던 신부. 이윽고 신랑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 그러? 내가 착각했나 보구려. 가르쳐줘서 고맙소이다. 그리고 처갓집으로 가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말했죠. 사실 나는 소나 강아지, 꽃을 모르지는 않소. 단지 모른 척한 이유는 부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소. 내 딴에는 부인의 말버릇을 고치려고 행한 일인데 너무 모질게 대하지 않았나 싶소. 그리고 사랑방에서 홀로 지내게 한 것도 그 일의 연장선이었소. 그러니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대신 한 가지 약속하겠소. 살면서 이번처럼 거칠게 말하지 않고 조곤조곤 말해준다면 나 역시 당신을 살갑게 대하겠소. 그리고 당신의 남편으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소. 그러니 그리 해주겠소? 알겠습니다, 서방님. 대신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사랑방을 떠나 안방에서 함께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 해주시면 저 역시 명망 있는 집안의 마님으로서 예법을 갖춰 주위에 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좋소이다. 돌아가는 즉시 그렇게 하리다. 그렇게 둘은 처가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줬는데 너무도 달라져 버린 딸의 모습에 놀라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딸이 변한 것은 모두 사위 덕분이라는 생각에 연신 고맙다고 말한 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처가집에서 돌아와 안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약속한 대로 주변 사람들을 막대하지 않고 예법을 갖춰 조곤조곤 말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리 하다 보니 나중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예법에 어긋나는 일 없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격도 온화해졌습니다. 그리 몇 년이 흐르니 부인은 주변에서 덕망 있는 부잣집 마님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고 둘 사이 낳은 자식들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기품 있고 예의 바른 자식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